백종원 대표가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건 알고 있었는데 하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 내용. 예, 백종원 대표가 과거 이제 1990년대 예. 목조 주택 사업을 젊은 나이로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CEO가 되는 듯 하다가 IMF 사태가 터지는 예. 바람에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억 빚더미에 올라서고 그때 막 일수도 끌어다 쓰고 사채도 끌어다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예. 그런데 그 이제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체면 이런 걸 중시했던 젊었을 때 중시했던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홍콩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홍콩 앞바다에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홍콩을 직접 갔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백종원 대표의 대학 시절을 보면은 글쎄요. 저희 MBN Y 포럼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호프집을 인수했다고 하니까 다들 제가 금수저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밥을 한 번도 금숟가락으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학교 때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맥주집, 그리고 치킨을 좋아했었는데 너무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치킨을 직접 튀겨보고 배달도 하고 할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고 이 가게를 가져라. 인수를 제의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약간 희망을 봤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팔면서 내가 먹으면서 돈도 벌 수 있구나. 이게 사업도 되는구나 그때 느꼈고. 대학생이 호프집을 인수했다는 거 아무튼 관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주도 그런 이제 있고. 이게 사업에 관심이 네. 많았던 건 지금 우리가 요식업의 대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중고차 딜러도 했고 네. 치킨집 지금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목조 사업 하면서 빚져가지고 11억 빚지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식업 이제 포장마차하고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 들은 거면 저게 또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포장 이런 게 잘 활성화되지 않은 때였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치킨집을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장 정도를.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이야 이게 흔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한물 갔죠, 사실은. 인터넷으로 네.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많았잖아요. 이제 백종원 씨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참 전이잖아요. 전단지 뿌렸더니 그날 이후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백종원 씨가 사업수완 있는 것 같으니 네가 그럼 인수해서 해라. 해서 결국 인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치킨집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종원 씨는 사업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어떤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네. 초창기 실패도 많이 했지만 대학생이 그걸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좀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에 대한 어떤 수완은 탁월한 것 같다. 그런 네.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인수한 것 같고 인수하고 났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저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자기가 그렇게 수완을 보였더니 할머니가 인수하라 그래서 인수했고 그것이 결국은 일정 부분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네. 목조 사업을 하면서 약간 빚을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하재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뭐 중고차 딜러를 했다면서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네. 중고차 시장에 가서 좀 이렇게 잔심부름 비슷한 거 하다가 보니까 저 전문적으로 파는 분들보다 내가 더 잘 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권한을 달라라고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6대를 팔았다. 이게 천직인가 싶어서 이렇게 쉽구나 장사가. 그런데 이제 내가 판 중고차 샀던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어느 날 뺨을 때리더라. 네. 다 속았다고. 그러니까 이 중고차가 뭐 운행 거래도 얼마 안 되고 사고 경력도 없고 그렇게 설명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고차였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속았다는 거죠. 그 업체한테 정보를 받고 모르고 판 거군요. 이제 마케팅을 한 거였는데 본인도 속았다. 그래서 이게 장사라는 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지만 그때부터 이 세계에 아무튼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수저 아닌 건 맞는 것 같고요. 금수저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런데 독특한 게 백종원 대표가 사실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명문대학 다니면서 이른바 명문대학 다니면서 뭐 호프집도 인수하고 그런 걸 보니까 사실 장사의 뜻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학업에는 그렇게 있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는 먹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먹는 거하고 장사 두 개를 결합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 처음에 한 게 쌈밥집, 굉장히 먹자골명의 유명한 쌈밥집을 열었는데 쌈밥집을 좋아해서 음식을 잘해서 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뭔가 해외를 넘나들면서 큰 사업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백종원 대표의 머릿속에는 건설 아니면 무역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무역은 좀 어렵고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액수 단위가 큰 건설업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관련된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인테리어만 하면 이거 사업만 열어놓으면 막 전화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들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복덕방에 가가지고 이제 수다 떠는 거였는데 복덕방에 가서 이제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이제 복덕방 주인과 쌈밥집 이야기 인수해볼래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그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쌈밥집에 대한 인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성이나 이런 게 없는데 본인 말에 대한 인수한다라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가지고 이 쌈밥집을 인수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주방장이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조리장님 모시고 했는데 그 조리장님이 잘 자기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 정말 어려운 호랑이 같은 인상의 조리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쌈밥집을 개발하고 개량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요식업의 대부가 됐어요. 그렇죠. 요식업의 대부가 됐죠. 뭐 브랜드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 몇 천억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매출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한식, 준식, 일식 등 20개 정도의 외식 브랜드를 갖고 있고 전국에 1,4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17년 기준으로 연매출 1,239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빚을 벗고 이제는 성공한 요식업 대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